안녕하세요. 백인대장학원 최형련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7월 모의고사 21, 29, 30번 문제, 변별력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이 변별력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형 자체도 아주 새로운 유형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틀린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는지 자기가 맞췄더라도 이에 관련된 어떤 연관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면 계산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정리 용도로만 활용하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t가 0초가 1 미만인 실수에 대해서 y는 t와 지금 어떻다? y는 fx는 sin x입니다. 0하고 2분의 파이에서 사이에서만 정의가 돼 있고요. 그 점을 P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Y는 sin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딱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그런데 Y가 T가 되도록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는 거야? P라고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알파 콤마 T라고 합시다. 알파 콤마 T라고 한 다음에 뭘 만족하면 되냐면 sin 알파가 t다. 얘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써봤고요. 그래서 점 P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봐라 이거죠. 점 P에서 접선을 그어봤을 때 이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GT라고 정의를 한다. 계산만 좀 해볼까요? 점 P에서의 접선식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거 L이라고 할게. L 접선식은요, Y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치? 자, 이 t 대신에 그냥 잠시 사인 알파라고 둘까요? 자, 그래서 이 y 값을 계산해, 이때 이 y에다 0 대입해서 x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x는 바로 뭐겠어요? 넘어가서 코사인 알파로 나눠주시고요. 그런데 어차피 알파가 뭐야?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 이 사인 알파 넘어가서 코사인 알파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다,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야? GT라고 보는 거죠. 뭔가 좀 약간 낯설죠? 그치? 이 t에 관한 함수인데 t가 없네요. 하지만 사인 알파 역시 어떻게 된다?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G' 3분의 2 루트 2 값을 계산하는 건데, 자, 우리가 구해준 식을 한번 차근차근 써볼게요. GT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된다? 사인 알파는 T다, 이런 상황이야. 이런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G' 3분의 2 루트 2 값을 구해보는 거죠. 자, 음함수 미분을 이용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합시다.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좌변은 G'T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알파를 뭐다? t에 관한 함수로 미분하면 겉미분은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떤 거? dt분의 d 알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주어진 식 역시 어떻게 된다?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겉미분하면은 코사인 알파 곱하기 dt분의 d 알파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 두 개를 이거를 연립해서 우리가 G'T를 간략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G'T는 이 dt분의 d 알파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1, 이거를 쓸 수 있겠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dt분의 d 알파가 1이잖아요.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선 코사인 알파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 대신에 코사인 알파분의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자면 바로 코사인 알파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알파, 이 값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지금 t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t에다가 3분의 어딨죠? 저기 있네. 3분의 2 루트 2를 대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알파에다가 3분의 2 루트 2를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t값이 3분의 2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대입해도 되고요. 알파 값이 구체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t가 3분의 2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코사인 알파, 시컨트 알파를 대입만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출발할 거냐면요, 이 사인 알파가 지금 t잖아요.
한마디로 t가 3분의 2 루트 2란 얘기는 요 값이 얼마가 된다? 사인 알파가 된다 이거죠. 알파는 1사분면 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알파가 3분의 2 루트 2란 얘기는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시컨트 알파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당히 쉽죠? 이 값을 위에다가 대입만 하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요. 코사인 알파의 3분의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그다음 1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점 ABC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전에는 일단은 각 벡터들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모조리 다 1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식이 만족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어떤 값이냐면 OA와 OB 벡터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x 곱하기 5a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5b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3 곱하기 5c 벡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뭘 알고 싶은 거야? 5a, 5b 내적값이 뭐가 되는지, 그치?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50 벡터를 우변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차피 5a의 크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5a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5 더하기 10 곱하기 x 곱하기 우리가 알고자 하는 5a, 5b 내적 이 값이 뭐가 된다? 바로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볼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대값은 5a, 5b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5a, 5b 내적값을 계산해 보면은 자, x제곱 플러스 25 넘어가서요. 양변을 10x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x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왔으니까요. x 플러스 그 다음에 x분의 1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x가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려면 바로 밑줄 친 부분의 어떤 부분?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죠. 야,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산술기하부등식.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최소값은 바로 뭐다? 산술기하부등식 이용하면 x 플러스 x분의 16은 뭐 이상이 됩니까?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6 이상이 되는 거죠. x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산술기하부등식 쓰는 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최소값이 8이 되고요. 그치? 근데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 x값이 중요한 거야. 최소는 언제 같죠?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오랜만에 나왔죠? x하고 x분의 16이 같을 때입니다. 그쵸? 따라서 x가 4일 때 최소값 8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x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바로 뭐가 되냐면요. 4 곱하기 5a 벡터 더하기 5 곱하기 5b 벡터 더하기 3 곱하기 5c 벡터 요 합이 지금 뭐가 된다? 0벡터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시소공식을 활용해서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도 배웠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럴 때 이제 원주상에서 한번 삼각형 ABC가 어떤 모양인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O가 이렇게 있고요. A를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A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우선은 얘들아 OA, OB 내적값은 그렇다면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OA, OB 내적값은 실제로 여기가 8이니까 이때 최대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최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OA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B의 위치를 한번 잡아봅시다. OA, OB 내적값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나왔는데 OA, OB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뭐예요? OA 길이가 1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다? OA 연장선에다가 B가 어디엔가 있어요. B가 어디엔가 있는데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면 이게 방향이 반대가 돼서 내적값이 음수가 되고 그럴 때 뭐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5분의 4에 마이너스 값 붙여서 내적값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B의 위치, 이 식을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OA 반대쪽으로 5분의 4만큼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위로 올라가서 B를 찍어주면 되겠다. 이 B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요 길이가 1이고요. 여기가 5분의 4니까 바로 이 길이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 어디다 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식만 활용해서 뭘 쓰면 되겠다? C의 위치만 잘 찍어주면 되겠다.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해봤죠. 양변 9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9로 나눠주시면은 9분의 4 곱하기 5A 플러스 5 곱하기 5B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5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밑줄 침무, 이 좌변을 우리가 그냥 잠시 OD 벡터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D의 위치는 바로 어디예요? 선분 AB의 몇 대면 내분점? 5대4 내분점. 5대4 내분점이 바로 D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식은 바로 뭐야? OD 벡터가 사실 뭐랑 같다? 마이너스 3분의 1 OC 벡터와 같다 이거죠. 한마디로 C는 어디 있냐면요. ODC 연장선상에, 그치? DO 연장선상에 C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OC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배가 OD 벡터랑 같으니까 OD하고 OC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쪽 교점이 아니라 반대쪽 교점에 C가 가 있는 거지. 게다가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OC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OD 벡터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다 됐네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삼각형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구한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 ABC 넓이는 삼각형 AOB 넓이의 몇 배다? 4배가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높이가 똑같을 때 밑변 길이비가 넓이비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비교해주면 밑변 길이비 1대4가 바로 전체 넓이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 넓이 역시 뭐다? 이 삼각형 넓이의 4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 AOB 넓이의 몇 배다? 4배다.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까지 한번 잘 해보자면요. AOB의 넓이는 바로 뭐예요? 밑변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5분의 3인 직각삼각형은 아니고 밑변 길이가 1이고 높이가 5분의 3인 그냥 삼각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는 바로 10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자 10분의 3에다가 4를 곱해주면 10분의 12가 지금 넓이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이거의 50배이기 때문에 자 50 곱해주면 바로 60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요, 지금 4차 함수 fx가 정해져 있는데요. 양수에서 어떻게 된다?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x가 fx가 0일 때랑 fx가 0이 아닐 때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함수식 혹은 함수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g'0도 0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g'2a도 0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얘를 어떤 식으로 쓸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같이 끝까지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g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g'a가 0이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g1이 7분의 2일 때 g-1 값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처음 시작이 살짝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떤 식으로 가볼 거냐면 g'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g'x는 언제만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냐면 fx가 0이 아닐 때 그럴 때 이 주어진 식을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되냐면요. fx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천천히 갑시다. 요거 미분하면은 파이 사인 파이 x 곱하기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 식을 좀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잘 보시고요. g'x 이런 식으로. 그런데 g'0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점에서 착안해서 문제를 푸냐면 여기다 0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이 값 g'0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0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x는 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다 대입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 안 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f0이 0이란 얘기지. 이해 갔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엄밀하게 쓰려면 규율법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f0이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다?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g'0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0 대입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값도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값도 역시 0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G'0은 0이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이 가족권의 지금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F0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모순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F0은 0이다.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F0은 0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보자. 이 X가 0으로 갈 때 0일 때 함수값은 128분의 7파이 제곱이란 얘기고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GX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GX가 어떻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죠. 자, X에다 0을 대입할 겁니다. G0은 어떻게 되는 거야? F0은 0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되는 거야? 128분의 7파이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값은 결국에 뭐랑 똑같아? X가 0으로 갈 때 어떤 극한? 바로 fx분의 그 다음에 저거 마저 써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이 극한과 동일하다. 이 얘기죠. 그럼 이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식을 살짝 바꿔봅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니까 자, 분모 문제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x제곱을 곱해봅시다. x제곱 여기다가 x제곱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그냥 fx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죠? 이 극한 계산하는 건 쉽죠. 분모 문제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x만 곱해주면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요거만 곱해주면 이쪽 극한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저 좀 써볼게요. 2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바로 어떤 값? fx분의 x제곱 값이 정확히 뭘로 떨어진다? 128분의 7파이 제곱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자, fx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인데 여기다 2분의 파이 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거 극한값이 정확히 뭘로 나온다는 얘기야? 2분의 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64분의 7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다항함수 fx 다 4차 함수인데 x제곱 약분해놓고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64분의 7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fx는 정확하게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x세제곱을 x4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x4제곱 이상 인수로 가져버리면 이 극한값 자체가 어때요? 64분의 7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x 4차 함수는 정확하게 딱 x제곱만 인수로 갖고 더 이상의 x차수는 올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다? 그럴 때 요거 x제곱을 fx에서 x제곱 나눠보자. 이걸 잠시 hx라고 보면요. 뭔지 알죠? x제곱 인수로 갔는데 그거 나눈 거야. 그럴 때 이 극한값이 64분의 7이라는 얘기는 h0이 바로 뭐가 된다? 역수치하니까 7분의 64다. 이런 식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고생 많았어.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봤는데 결국에는 뭐다? 이 G'0이 0이 안 되려면은 뭘 만족할 수밖에 없다? F0이 0이다 이걸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쭉 구해준 겁니다.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 함수죠.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4차 함수 fx의 개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차 함수 fx의 개형은요. 일단 0,0에서 접하고요. 0,0에서 x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a가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4차 함수의 개형은 지금 어떤 모양이다? 바로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다. 여기 이 두 번째 극소는 어떤 값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이용할 건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FA가 0보다 큽니다. 즉 0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 가세요? 0이 아니란 얘기는 바로 뭐야? 다시 G'A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0이 아니면 G'값은 이걸로 계산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FA가 0이 아니니까 G'A는 뭐야? 여기다가 그냥 A만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렇다면 여기다 A를 대입해 주시면요. 바로 이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요. FA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A 곱하기 편하게 들으세요. F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의 A 곱하기 F'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어진 G함수는 역시 뭐라고 했어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나조건 나왔으니까 바로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되나요? 얘가 0이란 얘기는 분자가 0이어야 되는데요. 자, 어차피 이 부분은 0 돼서 사라집니다. 그죠? F'A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줘야 되는데 얘가 0인데 이거 잘 보세요. FA는 0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sin 파이 A가 0이 돼야 되는데 이렇단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는 정수란 얘기죠. 정수인데 A는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바로 뭐다? 자연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A는 지금 현재 자연수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A는 짝수죠. 이 A는 짝수. 자, 지금 뭘 볼 거냐면 가족권에서 보시면은 G'2A는 0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는 거거든. 그래서 X가 2A일 때 한 번 더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X가 2A일 때 만약에 마찬가지로 F2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은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2A가 지금 짝수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F2A가 0이 아니다. 이거이면 다시 G'2A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fx가 0이 아닐 때는 G'X는 이식을 쓸 수 있다고 했어. 그치? 여기다가 2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어때요? 파이에다가 짝수를 곱하면 그치? 이 값이 0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값이 지금 짝수가 들어가니까 이 값이 1이 나오면서 요 값 자체가 0 나오죠. 그러니까 2A가 짝수라고 구했으면은 자, F2A가 0이 아니면 G'2A가 뭐가 나온다? 또 0이 나온다 이거야. 이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권의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같은 계산 한 번 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G'2A가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족권의 모순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F2A가 0이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fx는 x-2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거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더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fx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잡았어요. 뭐냐면요. fx는요. x제곱을 인수로 갖고요. 그치? x제곱.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fx는 또 뭐다? x-2a의 제곱을 인수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fx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다? k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2a의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ak에 관한 연립방정식만 풀면 어때요? 답 쉽게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 한번 구해봅시다. ak에 관한 식은 처음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요거 h형이 7분의 64라고 했어요. h함수는 x제곱으로 나눈 거야, fx를. 그래서 x제곱 나누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오죠? 4a제곱 k. 이 값이 어떻게 된다? 7분의 64다. 이런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문제에서 또 G1이 7분의 2라고 나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G1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바로 G함수가 저기 있죠. 이렇게 맞냐? F1분의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요 값이 바로 7분의 2다. 이런 사실이니까 F1은 바로 뭐다? 7이다. 요걸 알 수 있죠. F1은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바로 K 곱하기 1-2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a제곱 k는 7분의 64. 그 다음 k 곱하기 1-2a 제곱은 7. 요걸 연립해서 그치? a하고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요. a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4가 나오고요. k는 7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fx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f-1분의 2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81분의 14가 돼서 답은 9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풀이까지 맞춰봤는데요. 30번 물론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도 다른 모의고사의 어떤 30번에 비교했을 때는 아주 뭐 어렵다거나 뭐 풀기 진짜 주어진 시간에 이 문제를 풀란 얘기나 뭐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수능은 많이 멀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점수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9월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